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이 오늘 기준으로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선택의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 편을 통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어떤 인물이 제대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예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예약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제 이재관 예비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좀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5년 천안 출생이시고요. 천안 네. 완전히 토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안 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행정고시 32회 합격해서 홍성군 부군수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셨고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준비단장, 출범준비단장을 네.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지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을 지내시고 거의 33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맞으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충청권 4개 시도 중에 충북은 제외하고 충남에서만 행정부지사를 못 하셨고 나머지는 다 하셨군요. 그래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또 근무를 했죠. 그 근무를 하셨죠. 실장, 그 경제통상 실장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6호 이재관입니다. 천안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11.8%의 인구가 50% 이상인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이러한 수도권 가속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 불교역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천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안은 경제, 문화, 복지, 교통 어느 것 하나 기대에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종축장 이전 부지에 대한 국가 산단 조성이라든지 천안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러한 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그 중앙부처와 또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근무한 그러한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천안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전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까지 지내셨습니다. 33년 동안 공직자로 계시면서 이것만큼은 나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업이라 될 수 있고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성과가 있으면 좀 자신 있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2011년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 때의 일입니다. 세종시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세종시 출범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세종시에 대해서 당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중심 도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조성하는 걸로 그 성격이 정의가 되면서 세종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세종시 출범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핵심은 연기군을 특별광역시인 세종시로 출범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의 일 중에
한 가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동명칭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세종시의 어떤 그 성격에 맞게끔 저는 동명칭을 가급적이면 순수 한글 이름으로 이름을 좀 명칭을 부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었고 또 국어학자들과의 어떤 그런 상의를 통해서 적정한 한글 이름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가시게 되면은 아름동, 다정동, 보람동, 어진동 뭐 이런 한솔동과 같은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보면은 아주 뿌듯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서 당시 세종시 출범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다른 방송에서 이거 뭐 돌발 질문인데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어떤 보고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시를 출범시키는 일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비중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그 확보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세종시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좀 전에 그 본인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16호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또 기존 주자들의 반발을 또 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인 경선에서 이겨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영입 인재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자신 있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그렇지만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고 또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되고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답답한 어떤 그런 심정 속에서 진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1월 15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천안을 지역에 대해서 전략 선거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전략 선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사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그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천의 그 경선에 후보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침을 천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인재위원회에서 영입 인재로 저는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입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 인사를 그 영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사를 발탁한 어떤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서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 경선을 할 것이냐 이 또한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영입 인재가 2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어떤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전략 경선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 지역은 전략 경선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3인 경선에 의해서 지난 이틀 전에 3인 경선 체제에 의해서 제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이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현 정부의 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통일 겁니다. 언론과의 불통, 또 그 국민과의 불통, 또 야당과의 어떤 그 불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2년 연속 그 연도 기자회견을 패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10명 중에 7명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은 사전 녹화된 그 대담 프로 대신을 했고 그 프로에서도 사과는커녕 그 어느 곳 하나 그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사지가 들려서 퇴장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국가 R&D 예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 과학도의 그 절규를 입을 틀어막고 그 퇴장을 시키고 또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참 이런 어쩌고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통 속에서 과연 민생, 경제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코너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인데요. 사전에 전혀 상의되지 않은 질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뽑아서 주시는데 하나 먼저 뽑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되는데요. 네네. 다들 손을 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다? 시험 점수의 과락 점수가 기준이 4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40점 이상은 못 줍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다음 질문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긴장되시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내가 속한 당의 뜻과 지역구 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이 정면 대치될 경우 탈당까지 고려할 수 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당의 입장이 정당의 어떤 그 입장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그 유권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당의 입장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당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지 탈당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적정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마지막 하나 더 뽑아주시죠. 세 개 한 게 아니었었나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제 한동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당장 대선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내일 당장 대선에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 현실, 또 국민의 현실, 어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무 노멀한 질문들을 뽑으셔가지고 생각 같은 하나 더 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싶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예비 후보와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천안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물론 뭐 나머지 선거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안을에 대한 고민들, 과제들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편하게 또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천안은 대학교가 많습니다. 인근 아산 지역까지 했을 때 13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과연 이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얼마만큼 정착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만한 어떤 정주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지역 내의 어떤 소득이 여기 유출, 즉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충청도 또 천안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서 그 경제인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그 15개의 어떤 그 산업단지와 어떤 기술 혁신 단지 특구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제대로 완공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가동이 될 때 10만 명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근무하시는 가족분들 또 그분들이 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직산에 LH 공공임대주택 5,200세대가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청년, 신혼부부, 어떤 그 다가구 주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인프라만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행정의 어떤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천안을 특례시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좀 특례시 말씀하셨는데 짧게 좀 특례시가 되면 뭐 천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특례시 지정 자체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특례시를 지정됐을 때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천안시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인허가권, 개발권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개발 허가의 네, 어떤 그 범주들이 훨씬 더 폭넓게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시가 지금 현재 100만 기준인데 그걸 50만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완성의 한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이제 혼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주자가 있는 게임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황근, 이정만 정황근 예비후보간의 지금 경선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중에 두 후보는 내가 좀 낫지 않냐, 아니면 두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지역 우리 천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정만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천안과의 어떤 그 인연이라고 하면은 지청장을 하셨던 그 경험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또 어떤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황근 전 그 예비 후보 정황근 예비 후보의 경우에도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천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지고 또 천안을 지역을 봤을 때 경제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이런 문제들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국회 입성을 하시게 되면 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상임위 선택이라든가 어떤 의정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에서도 지역 인재로 그 영입 인재로 발탁된 것이 지방행정 전문가라고 하는 특성이거든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은 뭐 홍성군, 천안시 이렇게 자치단체와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두루 어떤 현장과 정책부서를 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어떤 현실 또 어떤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지방자치의 어떤 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천안의 문제, 특례시 지정 문제, 또 지금 주민세를 어떤 주민자치세로 전환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도 바로 그 상임위 행안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안위를 저는 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중앙부처,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두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충청의 정치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뭐 갈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충청의 정치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뭐 본인께서 역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각오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간혹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남권 또 호남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정파를 떠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뭉쳤을 때는 대단한 어떤 그런 성과들을 그 창출하는 그러면서 충청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과는 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천안만 하더라도 아산과 탕정 지역이라든지 하는 그 또 천안 지역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거주하는 것과 또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과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충청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범주를 보면은 인근 자치단체 간이 같이 연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메가시티 그 부울경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을 하다 물론 결과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우리 충청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4개 시도가 협력을 해서 현재 충청지방정부 협회라고 하는 그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꼭 성사가 돼서 광역적인 어떤 그런 협력 사업들이 이 자치단체 또 정치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심체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는 그 일을 꼭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충청권 메가시티 그런 방향의 과정 속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천안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자라고 또 지금 천안에서 여러분들과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어떤 의욕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 현장에서 또 정책의 그 중심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행정가입니다. 저 같은 그런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그 국회도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이 천안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선봉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된 행정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예비 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천안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안 사단편은 잠시 뒤 10시 정황근 예비 후보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